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기하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봤었는데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거를 많이 궁금해 한다고 했냐면 평면과 직선 또는 평면과 평면 사이에 사이각을 많이 궁금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이각을 주제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사이각을 우리가 찾을 건데 어떻게 찾을 거냐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할 건데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할 거다? 첫 번째로는 내적이라는 걸 이용할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내적이란 걸 배움으로써 좌표를 알게 되면은 내적을 함으로써 크기 코사인 세타라는 걸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이제 삼수선의 정리를 조금 더 응용한 정사형이라는 것을 이용할 거예요. 물론 정사형이라고 부르지만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했다라고 보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볼 건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잘 나타낼 수 있는 기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뭐냐면 2011년도 9월 모의고사 25번이에요. 그럼 25번이니까 쉬운 문제 아니냐? 쉬운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죠? 4점짜리 중에선 그래도 키러 문제는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지금이랑 약간 수능이 다른 게 26번부터 30번까지가 그 선택형이라고 해서 막 이산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막 이런 거를 선택해서 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선택 과목 전까지의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요새 말하는 30번 문제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로 고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 기출 문제를 보시게 되면 2011년도까지는 약간 지금이랑 틀이 다르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이 문제를 볼 건데 우리가 딱 보니까 뭔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림이 난해하게 좀 있네요. 그래서 얘를 좀 이제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의 눈은 2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얘네들 우리한테 가장 편한 모습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가장 편한 모습의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얘는 육면체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육면체 안에 이제부터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육면체를 그릴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점선. 자, 그렇게 표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점을 조금씩 매겨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수직이고 수직이니까 여기를 A다 두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B다 라고 두면 우리는 여기의 길이가 루트 2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D가 C보다 더 멀리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D다 라고 두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이 직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직선은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n을 표현하는 거다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C는 D보다 살짝 앞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C를 여기다 표현할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그은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다? M이다. 여기다 쓰죠.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걸 보면은 A에서 C까지의 길이가 5고 잠시만요. 갑자기 마지막에 떨렸죠. A에서 C까지가 5고 B에서 D까지가 4루트 2다. 라고 해서 여기의 길이는 5고 여기가 4루트 2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주어진 게 또 하나가 뭐냐면 C하고 D를 연결한 게 몇이다? 3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가 2루트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겠죠? 그쵸? 피타고라스 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의 길이를 A, 여기 길이를 높이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몇이다? 25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요 A를 내린 이 점을 A'이라고 한다면 A'부터 C까지의 길이가 A라고 했으니까 요 A'부터 끝에까지의 길이는 A 더하기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A 더하기 1과 B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한 개보다 4루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와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루트 2의 제곱인 32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둘 다 계산해보면 A가 3이 나오고 B가 4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하고 여기는 3이고 얘는 4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다 정리를 한 상태에서 문제에 들어가 보니까 이 두 직선 M하고 N을 포함하는 평면,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바닥이죠. 바닥과 세 점 A, C, D를 포함하고 있는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뭔가를 구하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이 사이각에 대한 얘기니까 이 사이각을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자, 봅시다. 우리가 얘를 좀 가지고 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좀 가지고 와 봅시다. 뭔가 첨단 기술 쓴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이제부터 보면은 첫 번째로 봅시다.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정사형이라는 걸 써볼 거예요. 자, 그럼 정사형 입장에서 봅시다. 정사형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요 ACD라는 삼각형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삼각형 ACD라는 삼각형의 넓이 분의 우리가 그 다음에는 ACD 말고 이 A'이라고 하는 이에 A'CD 잠시만요. 가다 왜 말았지? 이렇게 넓이가 있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A'CD의 넓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세타다. 이게 정사형에 대한 얘기죠. 라고 해서 이거를 이용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단은 먼저 삼각형 A'CD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얘의 넓이는 쉽죠. 밑변의 길이가 3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높이가 2루트 2라서 3루트 2다 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삼각형 ACD의 넓이만 구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해보면 우리가 자, 보니까 우리가 A하고 D까지의 길이를 좀 이제 구해볼게요. 구해보면은 여기가 4고 2루트 2죠. 그러면은 우리가 대각선의 길이니까 4의 제곱에서 4의 제곱도 하고 2루트 2의 제곱도 하니까 40이죠. 그래서 여기의 길이는 2루트 10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CD라는 애는 엄밀히 말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면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고 2루트 1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의 넓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 다양할 정도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반적으로 구할 거냐면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에 길이를 뭐 h다 두고 여기를 x라고 둔다면 여기는 2루트 10 빼기 x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피타고라스에서 h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j 코사인 법칙을 쓰는 방법도 있고 j 코사인 법칙은 제가 내적 때 증명을 한번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증명을 보시고 자기가 이제 좀 빨리빨리 볼 수 있겠다 싶으면 사용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구해보면 x제곱 더하기 h제곱은 25죠. 그리고 이거 갖다 피타고라스 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루트 10x 그리고 2루트 10의 제곱인 40 더하기 h제곱은 9다. 그럼 x제곱이랑 h제곱은 합쳐서 25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25, 65에서 9 넘기니까 56이 되겠죠. 그러니까 56은 4루트 10x니까 x라는 거는 넘기니까 루트 10분의 16 그러니까 5분의 8 루트 10이다 라고 구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h만 구합시다. h는 이거 제곱하면은 루트 10분의 16이었으니까 너무 어렵네요. 10분의 계산이 너무 어려운데요. 225 16의 제곱 256이네요. 56 더하기 h의 제곱은 25죠. 맞죠? 저 좀 계산 실수한 거. 아 이게 14죠? 14 문제가 있네요. 그럼 얘도 이게 아니었네요. 그냥 암산하지 않겠습니다. 얘는 루트 10분의 14네요. 그러니까 14의 제곱이니까 196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넘기니까 250에서 196 빼니까 54가 되네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h제곱은 10분의 54가 됩니다. 그러면 54는 3루트 6 그러니까 h는 루트 10분의 3 루트 6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 길이는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분의 3 루트 6 해서 3 루트 6이다.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니까 얘는 루트 3분의 1이다. 그러면 루트 3분의 1이니까 여기 루트가 2가 돼서 탄젠트 세타는 루트 2가 되니까 구하라고 하는 15 탄젠트 세타의 제곱은 30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들 정사형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다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라는 방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얘를 내적을 활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 다시 가지고 와보면, 자, 내적이라는 걸 활용을 할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바닥을 알파 평면 그리고 ACD라는 이 평면을 베타 평면이라고 할게요. 됐죠? 그럼 이 알파 평면과 베타 평면의 사이를 이루는 각을 구할 겁니다. 그럼 얘를 약간
단순하게 본다면 이렇게 바닥이 알파 평면이라는 게 있고 여기 어딘가에 베타 평면이라는 게 있겠죠. 그쵸?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다. 그러면 이 알파 평면에 이제 평면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법선 벡터라는 게 존재할 거고 베타 평면에 법선 벡터라는 게 존재할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세타라는 거는 이 베타 평면의 법선 벡터와 알파 평면의 법선 벡터를 이렇게 갖다 놓는다면 여기랑 같아지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제 좀 식으로 표현한다면 알파 평면의 법선 벡터랑 베타 평면의 법선 벡터를 곱함으로써 구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을 이용하자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알파 평면은 여기를 지금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가 x, y, g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가 원점이 되겠죠. 그럼으로써 모든 점에 좌표를 이제 표시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알파 평면의 법선 벡터는 z축으로 올라가는 벡터겠죠. 그러면 그거의 대표적인 게 누가 있냐? 그냥 단위 벡터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알파 평면의 법선 벡터는 0,0,1이다 라고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베타 평면의 법선 벡터만 구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점을 하나씩 잡아볼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점은 2루트 2, 0,4다 라고 잡으면 될 거고 C라는 점은 2루트 2, 3,0이다. D라는 점은 0,4,0이다 라고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거 가지고 베타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베타를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a, b, c 이 세 점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점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a를 대입해 보면 2 루트 2 a 더하기 4c 더하기 d는 0이 될 거고 이번에는 0, 4, 0 d를 대입해 보면 4b 더하기 d는 0이 되니까 얘는 우리가 딱 알 수 있겠죠. b라는 애는 뭐다? 마이너스 4분의 1 d다. 됐죠? 그리고 얘를 이제 c를 대입해 보니까 2 루트 2a 더하기 3b 더하기 d는 0이다. 됐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b는 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d죠. 그러니까 4분의 d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a라는 애는 마이너스 8 루트 2분의 1 d다 라고 할 거예요. 많이 뭔가 복잡하죠? 그럼 a가 이거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 d가 되죠. 그러니까 4분의 3d가 되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c라는 애가 마이너스 16분의 3d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다 구했네요. 베타라는 애는 a가 마이너스 8 루트 2분의 1 x dx 그리고 b라는 애는 4분의 1 dy 그리고 c라는 애는 마이너스 16분의 3d g 그 d는 d겠죠. 는 0이니까 양변에 d로 나누고 우리가 그 16 루트 2를 곱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6 루트 2를 곱하니까 예 라고 베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h 베타 베타의 법선 벡터는 루트 2, 4 루트 2, 16 루트 2 16 루트니까 얘가 루트 2가 아니고 그냥 2죠? 그러니까 2가 될 거고 여기가 2, 이렇게 될 거고 3 루트 2다 라고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 구했네요. 우리는 h 알파랑 h 베타를 내력하면 이것끼리 곱한 거니까 3 루트 2가 될 거예요. 얘는 뭐가 되냐면 h 알파의 베타의 크기인 1 곱하기 h 베타의 크기인 여기가 32에 18 50 52가 되죠. 54가 되죠. 그러니까 3 루트 6 코사인 세타다. 그래서 아까 구했던 코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다 라고 구할 겁니다. 그럼 그 외의 풀이는 얘를 그대로 가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어요. 그래서 점을 사용하면 이렇게 내적을 많이 쓸 거고 이게 넓이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정사형을 많이 쓸 건데, 자 그럼 내적을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불편하지 않냐 라고 의미가 들겠죠. 우리가 굳이 이 모든 방정식을 다 구할 필요가 없는데 얘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라고 하기 때문에 얘를 더 응용해 볼 겁니다. 잠시만요. 얘를 이제 또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 말고 이 그림을 가지고 올게요. 이제 얘를 쓸 거니까. 자 그러면은 자 얘를 이제 가지고 와 봅시다. 나눌까요? 네, 얘를 가지고 이제부터 조금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네. 자 이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구할 거는 뭐냐, 우리가 이 베타라고 하는 애의 법선 벡터만 구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법선 벡터만 구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 h 베타의 법선 벡터를 a, b, c다 라고 잡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잡지 말자라고 했었어요. 제가 언제 했냐면 우리가 벡터의 실수배 얘기할 때. 그럼 이러면 우리가 미지수 3개에 대해서 쓸 거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누었다 라고 생각하면 얘는 방향 벡터다 보니까 1, n, n이랑 결국엔 같다 라고 봐도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h 베타라는 이 법선 벡터는 보니까 ac 벡터랑 수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력하면 0이고 얘는 또한 누구랑 cd 벡터랑 내력해도 0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AC 벡터란 거 먼저 구해보면 AC 벡터는 C에서 A를 뺀 거죠. 그러니까 0, 3,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이제 CD 벡터를 구해보면 CD 벡터는 D에서 C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1, 0이다 라고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첫 번째로 1, n을 이거랑 내적을 하니까 3n 마이너스 4n은 0이다 라고 하나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두 번째로는 얘랑 내적을 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더하기 m은 0이다. 그래서 우리는 m은 2 루트 2다. 그럼 m에다 2 루트 2를 넣어주니까 n이라는 애는 2분의 3 루트 2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로소 베타의 법선 벡터는 1, 2 루트 2, 2분의 3 루트 2다 라고 구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얘가 뭐라고 했냐, 방향 벡터니까 실수배도 다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2, 4루트 2, 3루트 2라는 아까 구한 얘가 나오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얘는 그 유도는 얘랑 똑같이 계산하면 될 거예요. 별거 아닌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거대로 생각한다면 얘를 굳이 사용할까요? 라고 한다면 저라면 얘를 루트 2로 한 번 더 나누어서 루트 2, 4, 3이라는 애를 사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줄이면 줄일수록 값이 편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이렇게 빨간색까지 갈 거고 아니면 여기까지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여기서 한 방식은 이 평면의 방정식을 다 구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다 구할 수 있고, 지금 한 방식은 이렇게 법선 벡터만 따로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이 법선 벡터를 가지고 0, 4, 0이라는 점을 합쳐서 평면의 방정식을 찾아도 얘랑 똑같은 애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약간 특이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러면 동영상이 길어지죠. 근데 얘까지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항등식이라는 걸 응용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왜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항등식이 갑자기 왜 나오냐?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얘를 조금 응용을 해봅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항등식의 기하적인 의미를 좀 볼 거예요. 자, 모든 x에 대해 ax 더하기 b가 0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항등식 개념에서 어떻게 됐냐? a는 0이고 b는 0이다 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a가 0이고 b가 0이면 모든 x에 대해서 x 더하기 b는 항상 0이다 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여기서 끝낼 게 아니고 조금 바꿔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든 근을 얘를 가지고 좀 바꿔보면 fx는 0과 gx가 0이다 라고 한다면, 다시 얘기하면 얘는 엄밀히 말하면 fx는 gx다 이 얘기겠죠. 물론 이 안에 는 0까지 포함이 된 거지만 이건 fx를 뭘 잡냐에 따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fx 더하기 어떤 k에 대해서 gx는 0을 만족하는 어떤 방정식을,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애다 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냐? 이 방정식은 fx와 y는 fx랑 y는 gx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자 이 얘기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부터 봅시다. 우리가 예시 하나만 들게요. 예시 하나를 들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애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y는 4다라는 애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문제 혹시 보셨을 거예요. fx가 아니고 이 첫 번째 c1이라는 원과 c2라는 원이 있는데 c1과 c2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찾냐 라고 한다면 둘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c1과 c2의 교점, 두 교점이죠. 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게 뭐냐라고 했으면 얘는 그냥 이 C1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C1이라는 식에서 C2라는 식을 빼서 이걸 빼니까 2x 더하기 y는 0이다 라고 구했어요. 자, 그러면 그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뺄까? 얘네들. 나는 얘네들 왜 뺄까? 라고 생각은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 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봅시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얘는 C1이라는 애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어떤 음함수고, C2라는 애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y 빼기 4는 0이라는 어떤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음함수에 대한 얘기다 라고 볼 거예요. 그럼 이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일단 두 교점이라는 얘기 자체가 둘이 같아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k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y 빼기 4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을 만들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C1과 C2의 교점을 지나가는 무엇인가예요. 무언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다? 직선이다. 그럼 직선은 x제곱하고 y제곱이 없어야 되죠. 그럼 여기서 x제곱하고 y제곱을 없애려면 k가 몇이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그래서 둘을 뺀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봅시다. 얘를 응용을 해보면, 그렇다면 이번에는 C1과 C2의 교점을 지나는 반지름 5짜리 원을 구해라. 원의 방정식은 5짜리 난 편 안쓰죠. 인 원의 방정식,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이 빨간색 식을 다 나열하게 되면 1 플러스 k의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kx 더하기 1 플러스 k의 y제곱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k는 0이다 라고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막 바꾸다 보면 x 빼기 무엇인가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무엇인가의 제곱은 어떤 k에 대한 식이다 라고 나오겠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반지름이 몇이다? 5기 때문에 이 k에 대한 식이 몇이어야 된다? 25가 되는 k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k를 구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10분 동안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씩 봅시다. 진짜 쉬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x 더하기 y는 2고 2x 더하기 y는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를 연립방정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서 위에 거 빼니까 x는 1이고 y는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사실상 자 y 얘랑 여기 더 가파른 애가 있겠죠. 이렇게 될 때 얘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고 얘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때 이 교점이 뭐다? 1,1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 번 더 방금 한 거대로 응용을 해보면, 자, x 더하기 y 빼기 2라는 애가 K배에 2x 더하기 y 빼기 3이라고 하는 애가 0이다 라고 한다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x 더하기 y 빼기 2는 0이랑 2x 더하기 y 빼기 3은 0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하니까 1 더하기 2kx 더하기 1 더하기 k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k는 0이다 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제가 궁금한 거는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인 이 방정식을 찾고 싶다, 이 빨간색을 찾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k분의 1 플러스 2k다 라고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얘가 몇이다? 3이다. 그러니까 1 플러스 2k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k니까 5k는 마이너스 4라는 거겠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분의 4다. 그럼 k에다 마이너스 5분의 4를 넣는다는 거는 여기다 5배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4배 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5에 x 더하기 y 마이너스 2 빼기 4에 2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하면, 얘 전개하니까 5x에서 8x 빼니까 마이너스 3x, 5y에서 4y 빼니까 더하기 y, 그리고 마이너스 10에서 더하기 이거만큼 하니까 2. 그래서 우리는 y는 3x 마이너스 2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얘는 1,2를 지나면서. 이해가 되시죠? 조금 다른 풀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니까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고, 그것도 이제 기하적으로 보면 이렇게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다들 되셨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얘를 했냐라고 의문이 들 거예요. 그게 뭐였냐? 얘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얘에 대해서 이제 봅시다. 보면은 얘는 왜 자꾸 안 나올까요?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다? 결국에는 이 빨간색 모양의 AD, AC, CD. 그러니까 이 세 점, A, C, D라는 세 점을 포함하고 있는 이 베타라는 평면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베타라는 평면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 베타라는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점 3개 또는 한 직선과 한 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한 직선을 직선 AD와 점 C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직선 AD는 방정식을 찾아보면 얘는 방향 벡터가 이거에서 이거 뺀 거죠. 그러니까 직선 이거의 방향 벡터는 뭐 AD, D에서 A를 뺄까요? A에서 D를 뺄까요? A에서 D를 빼죠. 그러면 2 루트 2 마이너스 4, 4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실수배해주면 루트 2 마이너스 2, 2가 될 거고, 한 번 더 루트 2로 나눠주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 AD는 x 요거 이 점을 가지고 만들면 마이너스 루트 2 y 빼기 4는 루트 2분의 g다 라고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만들 수 있겠죠. 그 점 C는 우리가 2 루트 2 3
0이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이 평면 ACD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색이 많이 없네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평면은 이 직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얘를 포함을 하겠죠. 얘랑 두 번째로는 얘. 이렇게 두 개의 교점, 두 평면의 교선이죠. 를 포함하고 있는 무언가 중에 C를 지나는 애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갑자기 이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 예뻐졌네요. 이 주황색 부분을 정리하면 y 더하기 루트 2x 빼기 4는 0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쵸? 이거 그냥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고 넘긴 거죠? 두 번째로는 양변에 루트 2를 곱하니까 y 더하기 g 빼기 4는 0이다 라고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1번 주황색 부분하고 2번 보라색 부분을 합친 평면은 우리가 베타라는 애는 y 더하기 루트 2x 빼기 4에다가 k배의 y 더하기 g 빼기 4는 0이다 라고 표현되면서 적당한 k 값만 정해주면 베타를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얘가 이 적당한 k 값은 뭐다? 이 점 c를 지난다. 그래서 제가 여기 2루트 2랑 3을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L, C 대입 하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루트니까 여기가 3이 되겠죠. 더하기 여기다가 3하고 0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K가 되겠네요. 0이니까 아, 이렇게 생긴 애들 중에 이 C를 지나는 애는 K가 3일 때겠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베타라는 거는 y 더하기 루트 2x 빼기 4의 3배의 y 더하기 g 빼기 4는 0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2x 그리고 얘랑 얘랑니까 4y 그리고 z는 3z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은 0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떠한 직선의 방정식을 주어지고 밖에 있는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그럼 얘의 법선 벡터는 뭐가 되냐면 h 베타라는 애는 루트 2, 4, 3이라고 하는 아까 계속 구했던 얘가 나오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도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육면체 등 우리 눈에 편한 애로 표현을 하자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선택할 게 뭐냐? 정사형을 사용할지 내적을 사용할지 였습니다. 그럼 정사형을 사용하게 되면 넓이 비를 가지고 풀면 되고, 내적을 사용하게 되면 이 두 개의 방향 벡터 또는 법선 벡터의 내적을 가지고 이제 풀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될 경우에 법선 벡터도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세 점을 할 때 단순하게 하는 방법, 그냥 막 대입해 가지고 막 이렇게 식 정리해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법선 벡터만 찾으면 되니까 법선 벡터만 빠르게 구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 항등식의 기하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서 이 K 값을 우리가 만드는 방법. 근데 이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었고, 이게 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에서 배운 내용은 크게 보면 이 얘기예요. 결국에 우리가 어떤 좌표로 표현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걔를 우리 눈에 편하게 만들어서 정사형을 할 거냐 내적을 할 거냐에 결정을 하자,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좀 길었는데 이번 거는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